가장자리 차로 쪽에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고요. 운전자 나와 있다는 백이태 통신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 이동하신다면 가장자리 차로 쪽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현재 월곡로 쪽으로는 월성내거리에서 남대구 나들목 방향 차간거리 조금 당기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신천대로 이동하기도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상동교 방향으로는 침산교 이전부터 경대교 지하차도까지 차간거리 바짝 당기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후 수성교 상단 쪽으로 내리는 차들도 신호 앞두고서 밀리고 있습니다. 대봉교를 지나 중동교 쪽으로도 차간거리 조금씩 당기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도 경대교에서 침산교를 빠져나올 때까지 답답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북로 쪽으로는 백사벌 내거리에서 연합내거리 방향, 연합내거리 신호 2번 받고 있다는 유병진 통신원의 제보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복형 고가차도에서 상격중학교 삼거리 쪽으로도 속도가 떨어지면서 차간거리 조금씩 당기고 있습니다. 대학로 쪽으로는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서 밀림과 풀림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뒤늦게 도착하신다면 신호대기 한 번 더 예상을 하셔야겠고요. 달구발대로 위쪽으로도 지체 구간이 있습니다. 수성 구청역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방향 더디게 지나고 있다는 김숙률 통신원의 제보 지금 막 들어와 있으니까요. 구간 함께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사고 소식 먼저 하나 전해드립니다. 경산에서 시내 방향으로요. 기업은행 신매지점 횡단보도 앞에 1, 2차로 쪽 승용차 화물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뒤로 정체라고 문윤경 통신원의 제보 참고해서 이동하시고요. 영대병원 내거리에서 남구청 내거리 방향으로 남구청 내거리 앞둔 1, 2차로 쪽에 택시 그리고 승용차 도로에 서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뭐 사고인지 고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택시 한 대, 승용차 한 대 서 있고요. 운전자 나와 있다고 4839의 청자님 제보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 지역 정치 현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해보는 시사 단판입니다. 오늘 또 대구시 의회 민구 강민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 또 70만 뷰의 사나이 미래통합당 정경원 의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경원입니다. 네, 강민구 의원님이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고 이렇게 활짝 웃으며 들어왔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좀 전해주세요. 우리 그 법인 택시 종사자 5,300대 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무급 휴직 지원금이 없었다고 여기 교통방송에서 2회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희가 이 시간에 통해서 얘기했죠. 그 50만 원씩 26억 5천 예, 택시 업체를 통해서 지급 예정입니다. 26억 5천. 이야. 다음 달에 7월 달에. 예. 어떡합니까? 걱정했는데 됐어요. 교통방송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까?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구시에서 고민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 그 힘들 줄 알았는데 예. 됐네요. 진짜. 아이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어쨌거나 이렇게 좀 혜택을 입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예. 자, 뭐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생활임금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저임금보다 좀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대구시가 이미 2016년 7월에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0년부터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시행하겠다 공표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올해부터니까 지금 2020년 다음 달인 7월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다 뭐다 해서 조금 정신은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뭐 당장 한두 달 안에 준비하는 것은 아닐 테고 좀 사전에 준비가 좀 있어야 됐을 텐데 아니 대구시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느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민구 의원님. 생활임금이라는 이 말 자체가 조금 일반 시민들이 들으시면 생소한 용어인데요. 예. 이게 법령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 지방자치제 조례상에 있는 용어로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적정
소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제도를 위해서 대구시는 2015년부터 시민 90명하고 네. 공무원 60명으로 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네. 5대 영역에 70개 사업을 선정했어요. 그중에 최고 위에 있는 과제가 생활임금제였는데 네. 이게 2016년 4월에 대구 시민 원탁회의 402명이 참석해서 96%가 찬성했고 오. 7월에 공표하고 네. 이를 4년 후인 올해 7월 달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네. 아니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사실 이번에 좀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예. 자, 정경훈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방금 강민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예.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시급이 8,950원입니다. 이 50원인데 이 금액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한 거고 네. 이 생활임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뭐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비용을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최저로 이제 좀 네. 지급을 한다 이런 좀 개념이었는데 인간다운 윤택한 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래 시에서 이제 시행을 하다가 사실 이제 2018년도 3월에 네. 이 우리 대구시의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산업 사업 중에서 67개 분야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 이게 시 사정에는 좀 맞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최저임금제를 좀 상향한다는 아. 내용도 좀 있고 해서 예. 그때 이제 사실상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네. 폐기가 된 사항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2016년 7월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참 올해 목표를 뒀네요. 이 4년 뒤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뒀었는데 그때는 또 상황이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뭐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대구시가 최저 임금이 이제 이렇게 인상될 줄은 예상도 못하고 이제 생활임금 추진 일정이 이렇게 좀 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구 의원님? 말처럼 시행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 금방 정경원 의원님 말씀처럼 재작년 2018년 3월에 네. 이거를 중단 폐지를 해버려요. 네. 이게 402명 시민 원탁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 추진위원회 16명이 결정해가지고 없애는 거죠.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고 네. 아마 뭐 시장께 물어도 이건 뭐 추진위에서 중단했는데 어쩌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기간을 좀 말이 안 되죠. 예. 정경훈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폐지가 된 이유가 최저임금보다는 이 생활임금이 조금 금액 단위는 기준 금액 단위는 높았습니다. 네. 높았는데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자 공공부문에만 시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사업 검토를 하면서 네. 사실상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 기업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올라간다. 민간 부분에서 공공 네. 부분이 올라가면 민간 부분도 올라갈 소지가 있으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 좋은데 민간 부분까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제적으로 좀 나쁜 요인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었는 것 같고 예. 이게 희한하게 지금 이제 17개 시도 중에서 네. 우리가 13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대구, 울산, 경북, 충북 네 군데가 안 하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공공 부분의 시급 기준을 보면 예. 그 생활임금제를 적용을 안 해도 전국 평균이 한 11,110원 정도 되는데 대구가 지금 현재 한 1,3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큰 뭐 폐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예, 강의님. 지금 전 의원님이 하나 살짝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게 이게 공공 부분부터 먼저 시작해서 민간 부분까지 확장하자는 건데 네. 민간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공공 부분마저도 대구시 공무원이 아닌 소속 노동자,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의 노동자, 네. 대구시로 위탁받은 기관 단체 소속된 노동자라고 아주 열악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걸 해주자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 금방 말씀했듯이 원래 뭐 최저임금이 8,590원인데
전국 평균 1110원인데 요 차이가 1,520원이에요. 네. 금방 또 말씀드렸다시피 안 하고 있는 게 대구, 경북, 충북, 울산 4개밖에 안 하는데 예. 이 모든 부분에서 대구가 자꾸 거의 자꾸 꼴찌로 가고 있어가지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다른 것도 이제 다 지금 다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다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 뭐 생각하겠지만 이게 또 유독 또 이 말씀하신 대로 네 곳이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이 가운데 대구가 있다는 건 이게 대구가 조금 어떻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예, 좀 시민들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해요, 전 의원님. 아니, 어떠세요? 이제 그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하고 안 하고의 개념적인 차이를 봤으면 대구가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안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13개 지자체에서 도입을 한 지자체의 기본 시급 단가를 보면 대구보다 높은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13개가. 네. 근데 대구가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안 했다고 해서 공공부문의 시급이 낮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런 걸 가지고 대구가 뒤처진다 안 한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님. 그 지금 제가 아는 사실하고 또 달라요. 네. 이게 이제 생활임금제가 전국 지금 42% 네. 우리 전국 지자체가 243개소가 있는데 예. 101개소에서 이걸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도 243개 중에 지자체 중에 107곳이 네.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대구시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뭘 하고 있는 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래서는 안 되죠. 뭐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놔야 이 받는 사람들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런 게 이 약속이 정말 바뀔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르니까. 예. 제도라는 게 결국 약속이거든요. 예. 법적으로 조례라든지 이게 법이거든요. 법. 네. 아니 그래서 이 대구 경실련이 아니 이거 사실 이렇게 말씀대로 강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고 이거 그냥 스리슬쩍 좀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 폐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지금 폐기된 상태가 맞죠. 2018년도 3월에 예.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폐기를 시킨 상황이니까 폐기된 건 맞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은 줄어들지 않았다.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지 않다. 네. 하지만 방금 강민구 의원님 말씀하실 때 좋다. 제도적으로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당시에 약속을 했으니 예. 뭐 무리가 안 된다 그러면 재검토를 해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자,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중 뭐 일단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지나고 보니까 이 약속을 꼭 지키지 않아도 상황적으로 뭐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이런 게 부분.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었던 803 구름다리 도입 같은 경우 여론이 찬반이 비등하자 네. 시민 원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찬성이 많다는 이유로 추진하거든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생활임금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400명 가까이 통해 도입했는데 네. 딸랑 16명이 그 위원들이 이거 취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좀 알리든지 네. 공공연화 이런 걸 폐지했다고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예. 이런 점이 문제라는 거죠. 그 대구시는 좀 어떤 입장일까요, 전 의원님? 뭐 우리는 이제 뭐 더 이상 그냥 얘기하지 않겠다. 아니, 이거 관련해서 안 그래도 하겠다. 생활임금제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용어였어요. 예. 저희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담당 과장하고 이제 담당 팀장한테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 네. 실질적으로 이제 도입을 안 한 건 인정을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민원탁회의에서 이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논의된 것도 맞고 2018년도에 그 필요성이 없어서 폐기된 부분도 맞지만 네. 이런 논란이 있으면 재검토를 해서 대구시에서도 네. 생활임금제를 네. 이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재검토해 보겠다 재검토하겠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네. 아까 택시 우리 50만 원 주는 듯이 네.
우리 교통방송을 통해서 다시 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면 얼마나 예. 좋겠습니까? 아니 이게 예. 뭐 다시 또 이렇게 뭐 폐기됐다가 또 이제 다시 또 사람들이 얘기하면 하고 뭐 이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강연 저는 이런 현상을 예. 우리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17개 광역 시도 중에 27년째 계속되고 꼴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만성이 된 것 같아요. 중간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고 예.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대표로 뽑히는 선출직 공무원, 예. 즉 정치인이죠. 마음 자세를 확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께서도 분기탱천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셔서 정치인 일 잘하나 못하나 열심히 지켜보고 네. 못하면 가차없이 바꾸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활임금제 뭐 일단 이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도 저도 이제 사실 오늘 좀 생소하게 접하게 됐고 했는데 이게 또 사실상 뭐 폐기된 것과 다름없는데 다시 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좀 필요하면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주변 분들 얘기들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진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단반 대구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 미래통합당의 정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로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TVN 교통정보입니다.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이 시각 곳곳으로 교통량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서 사고 제보 있었습니다. 경산에서 시내 방향이고요. 기업은행 신매지점 횡단보도 앞 1, 2차로에 승용차, 화물차 추돌 사고 있다는 묵륜경